식물은 언제 병들까요? 바로 암반응이 부족할 때입니다. 저온, 고온, 건조, 염류 축적과 같은 불량 환경에 처할 때 암반응은 감소합니다. 암반응이 부족할 때 질소가 많으면 전자는 질소로 이동하여 물음증을 유발하고, 반대로 질소가 부족하면 전자는 산소로 이동하여 황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이 병드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광합성 명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명반응은요, 암반응에 필요한 NADPH와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는 태양이 가진 빛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물에서 방출된 전자에요, 빛 에너지를 실어서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전자를 이동시킴으로 해서 NADPH와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 전달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NADPH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전달계는요, 엽록체 중에서도요, 그 안쪽에 그라나라고 하는 이와 같이 생긴 조직이 있는데요. 그 그라나의 표면에는 틸라코이드막이라고 하는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막 위에 광계2, 플라스토키논, 시토크롬, 플라스토시아닌, 광계원, 페로독신, NADP 플러스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매우 복잡하게 느끼실 텐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요. 전자가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자전달계구나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자가 물에서 방출되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전달계를 이동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에 물이 분해하게 되면요, 물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수소이온이 방출되고요, 또 2분의 1개의 산소 분자가 발생합니다. 즉 2분의 1 O2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는데요, 이 전자는 관계 2에서 빛 에너지를 받게 되겠습니다. 관계 2에서 두 개의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요, 에너지를 듬뿍 담은 전자가 돼서요, 하나씩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는요, 플라스토퀴논으로 먼저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시토크롬 B6F 복합체라고 하는 단백질을 거쳐서요, 플라스토시아닌, 그 다음에 관계 1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관계 2에서 빛 에너지를 잔뜩 머금은 전자는요, 관계 1까지 오면서 상당 부분 에너지를 소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시토크롬 B6F 복합체에서는 수소 펌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틸라코이드막 바깥쪽에 있는 수소 이온들을요, 틸라코이드막 안쪽으로 계속해서 펌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라나, 즉 틸라코이드막 안쪽에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높은 수소 이온들은요, ATP 합성 요소라고 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틸라코이드막 바깥쪽으로 방출되면서요, 그 수소 이온 농도 9배를 이용한 ATP 합성 요소가 작동하게 되고 ADP를 ATP로 합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물에서 방출된 전자가 관계 2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하면서요, 전자 전달계를 거쳐 관계 1에 올 때까지요, 시토크롬 복합체에서는 그 빛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펌핑이 일어나고요, 그라나 내부 쪽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높은 수소이온 농도 차를 이용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을 방출하면서 ATP를 합성한다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1까지 온 전자는요, 이제 두 가지 갈림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관계 2에서 출발한 전자가요,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관계 1까지 왔는데요, 이 관계 1까지 온 전자는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자, 관계원에서 에너지가 소실된 전자는요, 다시 한번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아서요, 에너지가 가득 실리게 되고요. 이 전자는 페로독신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페로독신은 주변에 NADP 플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NADP 플러스 환원 요소에 이 전자를 전달해 줘서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의 전자가 이동하게 함으로써 NADPH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NADP 플러스가 없으면요, 페로독신은 NADP 플러스 환원 요소에 전자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플라스토퀴논으로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원에서 다시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요, 페로독신을 거쳐서 플라스토퀴논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시토크롬, 플라스토시아닌, 그 다음에 관계원으로 전자가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수소 펌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아까 관계원에서 다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가득 에너지를 품는다고 했는데요. 이 전자가 페로독신, 다시 플라스토퀴논, 시토크롬, 플라스토시아닌, 다시 관계원으로 돌아올 때까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시토크롬에서는 수소 펌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틸라코이드막 바깥쪽에 있는 수소이온들을 틸라코이드막 안쪽으로 가지고 오고요. 이 농도가 높은 수소이온들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ATP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요, 물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가 관계 2에서 출발해서 전자전달기를 거쳐서 NADP 플러스에 전달이 되면 NADPH가 생산이 되고요. 이 관계2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시토크롬 복합체에서 수소 펌핑이 일어나면서요, ATP 합성 요소에서 수소연을 방출하면서 ATP를 합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NADPH와 ATP가 동시에 생산이 되겠고요. 만약에 관계2에서 출발한 전자가 페로독신까지 왔는데 주변에 NADP 플러스가 없을 경우에는요, 이 전자는 다시 플라스토퀴논으로 가서요, 시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관계원으로 전자가 되돌아오면서요, 역시 관계원이 받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토크롬 복합체에서 수소 펌핑이 일어나고 수소 이온이 틸라코이드막 내부로 농도가 높게 집적되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방출하면서 또 ATP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된 NADPH와 ATP는요, 안반응 과정으로 가서요, 포도당 합성 과정에서 소모되면서 다시 ATP는 ADP로, NADPH는 NADP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 ADP와 NADP 플러스는요, 다시 명반응으로 와서 전자 전달을 받아서 NADPH와 ATP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안반응이 부족하게 되면요, 즉 명반응에서 생산된 이런 NADPH와 ATP라는 에너지가 안반응에서 제때 소모되지 못하면요, 이 NADP 플러스와 ADP가 부족해지기 때문에요, 전자 전달에 차질을 겪게 되겠습니다. 관계2에서 출발한 전자가 페로독신까지 왔는데요, 주변에 NADP 플러스가 부족하게 되면요, 페로독신은 이 전자를 질소나 산소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페로독신이 전자를 질소에 전해주면요, 질소라고 하면 아질산을 말합니다. NO2-요. 그렇게 되면 아질산은 그 전자를 받아서요, 페로독신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암모늄, 즉 NH4 플러스로 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NH4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식물은 무름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 페로독신이 전자를 산소에 전해주게 되면요, O2-라고 하는 슈퍼옥사이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다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 두 물질은요, 반응성이 매우 커서 주변에 있는 식물 조직들을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반응과 암반응이 서로 조화롭게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두고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암반응이 만약에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 되면요. 이렇게 식물에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아,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NADP 플러스와 ADP가 부족하게 되면요. 물에서 방출된 전자가 관계 E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통제가 되게 됩니다. 즉, 관계 E에서 발생한 전자가 전달받을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관계 2는 전자를 머금은 상태, 즉 매우 고에너지가 함축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주변 조직으로 전달되면서요, 아, 엽록소를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엽록소가 파괴되니까요, 결국 주변에 있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결국 황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